저의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90세가 된 김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일했고 60대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90노인이 되어 지나온 세월을 되짚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8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인터뷰한 결과 무려 92%가 60대에 했던 선택이 내 인생 최대의 후회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 92%에 속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20대, 30대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은 60대에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습관이 수명을 평균 9.2년이나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9년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90세에 느끼는 후회와 고통을 여러분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실천할 5가지를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바꿀 것은 건강 습관입니다. 제 친구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60대부터 건강을 진지하게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건강 습관은 최악이었습니다. 60대 초반까지 저는 담배를 피웠고 과로했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을 가졌습니다. 아직 괜찮아, 나는 강하니까라고 생각했죠. 그 결과 75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지금은 매일 12가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남의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입니다. 제 친구 이영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62세에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자마자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40분 걷기, 채소 위주의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 92세인 그는 약 2가지만 복용하며 혼자서 시장도 보고 손자들과 함께 공원도 산책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삶의 질이 천지 차이입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걷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어려운 운동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혈관, 관절,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88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심장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젊다고 합니다. 저는 또한 식단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제가 60대 때는 짜고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싱겁게 먹자고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며 소금을 더 넣었죠. 그 결과 고혈압, 당뇨, 심장병까지 얻었습니다. 이제는 음식의 진짜 맛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제 동창인 박명자는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87세인 그녀는 당뇨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 수준을 유지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절대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바쁘다, 괜찮겠지 하며 건강검진을 자주 미뤘습니다. 큰 실수였죠. 제 아내는 정기검진에서 초기 대장암을 발견하여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진을 미루던 제 형은 증상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았고 결국 치료 기회를 놓쳤습니다. 수면 습관도 확실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평생 잠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시간만 자면 된다고 자부했죠.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은 필수입니다. 부산의 김영철 할아버지는 30년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했고
인지기능검사에서 70대 수준의 결과를 보여 의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70대 중반의 우울증을 앓았지만 정신질환은 약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것이라는 편견으로 치료를 미뤘습니다. 결국 상태가 악화되었고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배운 진실입니다. 건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60대의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70대와 80대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두 번째로 바꿀 것은 재정관리 방식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년기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는 63세에 은퇴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제 고정 수입은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90세인 저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당당하지 못합니다.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 친구 최병호는 다르게 계획했습니다. 그는 60세에 은퇴했지만 65세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큰 부분을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꾸준히 넣었습니다. 지금 88세인 그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리는 자유와 존엄성입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더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 것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대비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니까 하며 실손보험 가입을 미뤘습니다. 정의영 할아버지는 60대 초반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78세에 뇌졸중으로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면 저는 보험 없이 병에 걸렸고 그 결과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웠습니다. 소비 습관도 확 바꿀 것입니다. 60대 때 저는 체면과 허영심으로 필요 이상의 옷과 물건을 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항상 내가 낼게 라고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소비가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이영숙 할머니는 60대 중반부터 매달 지출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불필요한 물건에 쓰고 있는지 깨닫고 소비 습관을 크게 바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의 집 구입, 결혼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의 노후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제 자립성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세 번째로 바꿀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90세가 된 지금 제 곁에 남은 것은 물질적 성공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60대 때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가족과의 시간도 충분히 갖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와는 서로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대화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 곁에는 몇 명의 가족과 한두 명의 친구만 남았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저의 누나는 달랐습니다. 누나는 60대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 자녀,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과 매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93세인 그녀의 집에는 항상 누군가 방문합니다. 그녀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가족 관계부터 다시 쌓겠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너무 엄격했고 특히 아들의 직업 선택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나 때는 이랬다는 말을 자주 했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오래된 우정도 소중히 가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만나서 뭐해?
라는 생각으로 학창 시절 친구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큰 실수였죠. 수십 년 된 친구들은 여러분의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60세가 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 친구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않았고 그 결과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디지털 소통 방법도 배울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우기를 거부했고 지금은 미국에 사는 손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영상통화하는 법을 몰라 그저 전화로만 이야기하니 손주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내와의 관계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0년 이상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내가 없는 저는 그 모든 놓친 기회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기 건강과 행복의 핵심 요소입니다. 관계를 가꾸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네 번째로 바꿀 것은 학습 태도입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대신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90세인 저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며 지적 자극 부족으로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이영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70세에는 컴퓨터 강좌를 들었으며 75세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89세인 그는 국제 뉴스를 영어로 읽고 이메일로 해외 친구들과 교류하며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합니다. 그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75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디지털 기술부터 배울 것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의 정영자 할머니는 70세의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병원 예약까지 합니다. 저는 복잡하다, 나이 들어서 못 배운다는 핑계로 이런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적극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기타 연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 60대에 악기를 배우기엔 늦었다는 생각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68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직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언어 공부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한국어만 사용했고 이제 와서 외국어를 배워 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 가장 좋은 자극 중 하나입니다. 독서 습관도 다시 들일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 눈이 침침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라는 핑계로 책 읽기를 멈췄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광주의 이미경 할머니는 65세부터 매일 30분씩 독서하는 습관을 들였고 지금까지 5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녀의 지적 호기심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온라인 강의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다양한 교육 플랫폼에서 무료로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과학, 역사 강의도 많고 찾아보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모두 놓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노년기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평생 학습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다섯 번째로 바꿀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63세에 은퇴했을 때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깊은 공허함과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 저는 TV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쉴 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향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75세쯤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제 오랜 친구 박지영은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한 후 63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직후 약간의 혼란을 겪었지만 곧 지역 도서관에서 문맹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주 2회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것입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막연한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을 준비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제가 일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방법은 많았을 텐데 저는 그런 기회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제 쉴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은퇴 후 점점 같은 나이대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습니다. 그 결과 사고방식이 굳어지고 세상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졌죠. 창작 활동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일만 했습니다. 일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는 것 외에 창의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 건 예술가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삶의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지식은 내가 죽으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에 관심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의 박명수 할아버지는 75세에 간단한 일기장에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 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확장하여 작은 책으로 만들어 가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의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쓸 것입니다. 불평과 후회 대신 감사함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고 심장질환 위험이 적으며 우울증에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직업적 성취나 가족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더 일찍 시작할 것입니다.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70대까지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런 불길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그가 원했을 법한 결정들을 짐작해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의료 처치를 원하는지 미리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강남의 한 어르신은 70세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85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의 가족들은 그의 의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에서 갈등 없이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재정적 문서도 정리할 것입니다. 유언장, 상속 계획, 장래 희망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 제 자녀들은 미래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해합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했더라면 자녀들은 미래의 일에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갈등과 상처도 해결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동생과 30년 전 재산 문제로 다퉈 관계가 끊어졌지만 한 번도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저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가족들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우리 문화에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없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다는 안정감은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60세는 이러한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판단력이 있을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 준비를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90세에 느끼는 후회와 60세로 돌아간다면 달라질 선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 재정계획, 인간관계 구축, 지속적인 학습, 삶의 의미 찾기, 그리고 죽음의 준비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때 시작했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이 들고 모레는 내일보다 더 나이 들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건강한 습관 하나, 재정 계획 하나,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 한 번, 새로운 기술 배우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 아내는 생전에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 너무 크면 아예 시작하지 않게 된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이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60대의 작은 변화가 80대, 90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제가 90세에 느끼는 후회를 여러분은 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